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혈 폭력 시위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벌어진 이유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흑인 용의자가 사망하는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시위가 이렇게 번지고 있는 건데 먼저 이 사건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달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무장도 하지 않은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위조 수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로 의심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수갑에 채워져서 제압당한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수차례 힘없는 목소리로 애원하고 심지어 행인들이 강하게 제지하고 항의하는데도 경찰이 가혹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의 동영상이 SNS를 통해서 퍼져나갔는데요. 게다가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용의자가 체포에 저항하다 생긴 일이며 의료사고였다고 해명해서 시민들의 분노를 키웠고 플로이드가 체포 당시 경찰이 크게 저항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미 연방수사국은 가혹행위에 가담한 경찰관 4명을 조사해서 결국 해임했는데요. 하지만 유족은 사망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을 살인죄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미니애폴리스 곳곳에서는 사건 이후 매일 수천 명이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말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위가 지금 미국 전역으로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 당국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이 가해 경찰관 데릭 쇼빈을 3급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 시위는 쇼빈에 적용한 혐의가 약하고 또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3명의 경찰관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시위대의 경우 약탈과 방화 등 극단적인 폭력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재까지 이 시위 과정에서 최소 4명이 숨졌고 체포된 시위대는 1,6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현지 시각으로 30일 현재 사망 사건이 일어난 미네소타를 비롯해서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등 미 전역 22개 주 75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이 미네소타, 조지아, 오하이오, 콜로라도, 위스콘신, 켄터키 주 등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주 방위군을 배치하거나 출동을 요청했고요. 이 LA, 덴버, 포틀랜드, 오리건, 신시내티 등 20개가 넘는 대도시에서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문제는 시위대가 이걸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전국의 많은 지방 행정 당국이 동시에 통금령을 내린 것은 1968년 마틴 루서 킹 목사 암살 사건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은 분이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새벽 0시 53분에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을 하고요.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고 트위터를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시위대 일부가 백악관 진입을 시도하고 대통령 비밀 경호국 차량을 파손하면서 경찰관과 충돌하기도 했고요. 이 백악관 외곽에 방위군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에 이 폭력 시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방 군대를 투입하는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요. 이 국방부는 흑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이 헌병대 800명을 즉각 투입할 준비를 하도록 육군에 지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전역에서 지금 인종차별 철폐를 외치는 시위가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데 중국이 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조롱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지난해 홍콩의 반정부 시위부터 이 얼마 전 중국 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이 미국은 중국 정부를 향해 계속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까지 거론하는 등 격하게 대립을 해왔죠. 네. 그런데 입장이 뒤바뀐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황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이 이분이 항상 대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입니다. 네. 지난달 31일에 조심하라 홍콩의 아름다운 광경이 미국으로 퍼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를 하면서 그 칼럼 안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지난해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아름다운 광경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다면서 이제 아름다운 광경은 홍콩에서 미국의 10여 개 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정치인들은 이 광경을 자기 집 창문으로 직접 즐길 수 있게 됐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향해서 중국 정부와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회는 미국 흑인들의 시위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야 할까? 미국이 홍콩의 폭도를 부추기는 논리를 따르면 중국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미국 너네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죠. CCTV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우한 바이러스라며 인종차별을 조장하던 미국이 전역을 휩쓴 구타와 약탈 시위로 자업자득의 늪에 빠졌다면서 이기적인 미국 정치인들은 국내 전염병을 억제하는 데 속수무책인 반면 인종주의로 관심을 돌리는 데는 능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국영 언론 중 하나인 관찰자망도 분노가 30여 개 도시로 번져 미국의 봄을 겪고 있다. 고질적인 인종 문제로 미국 전체가 전쟁터로 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2011년에 일어난 아랍의 봄을 빗대서 얘기를 한 거죠. 네. 자, 요 관련 상황은 저희가 잠시 뒤에 나우 인터뷰 코너에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좀 현재 그 상황을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네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 3월 중순부터 가팔라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열흘마다 약 100만 명씩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예. 중국이 지난해 12월 31일에 세계보건기구에 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 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5개월 만에 확진자 수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 수는 37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181만 명이 감염됐고 사망자는 10만 명을 넘었고요. 이 최근에는 브라질 등 남미와 러시아, 인도의 확진자 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 브라질에서는 연일 최다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누적 확진자 수가 50만 명 그리고 사망자 수 역시 3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40만 명이 넘는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5천 명에 다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칠레에서는 몇 주째 급증하는 신규 환자 때문에 수도 산티아고와 인근 도시 봉쇄가 추가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남미가 팬데믹의 새로운 진원지가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확산세가 꺾이지는 않은 건데 유럽은 지금 서둘러서 봉쇄를 해제하는 분위기던데요. 네, 이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건데요. 네. 영국과 스페인에서는 야외 모임을 허용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오는 15일부터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랑스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음식점과 카페 및 주점의 영업 금지를 해제하고 2일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관광 숙박시설과 캠핑장이 재개됩니다. 예. 지난달 4일부터 단계적으로 봉쇄를 완화해왔던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는 1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29개국에 한해서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관광 산업이 그 전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하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여전히 감염 피해가 큰 국가의 관광객은 그리스 입국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북유럽인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와 함께 독일, 아이슬란드 관광객의 입국을 오는 15일부터 허용하지만 당분간 스웨덴 관광객은 받지 않는다라고 밝혔고요. 키프로스 공화국도 오는 9일부터 상업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다면서도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 오는 직항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봉쇄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던 스웨덴은 자국 국민들에게 7월 15일까지는 해외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네. 유럽의 코로나19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